9주200 기말고사 과학 파트 해설 강의를 맡은 최용재입니다. 이번에 일단 저희 시험 보느라고 학생들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조금 화학 파트 혹은 이제 물리 파트에서 저희가 이제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설 강의 보면서 기본 개념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저희 출제 경향과 난이도 먼저 보시면은 일단 저희가 쉬운 난이도 30%, 중간 난이도 50%, 그리고 조금 심한 문제, 조금 어려운 난이도에서 20% 정도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쉬운 난이도에서는 개념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조금 위주로 출제가 됐고요. 중간 난이도 이상, 그러니까 중간 난이도, 그리고 심화 난이도에서는 이제 심화 개념, 이제 기본 개념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개념들, 그리고 추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를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관련된 문제들을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럼 출제 범위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가 30% 이제 화학 파트고요. 그리고 빛과 파동, 얘는 물리 파트 70% 이렇게 출제를 했고요. 이제 교과서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이제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이제 고등 과정을 조금 연계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실험 결과까지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문제 나왔던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제 물질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 물은 제외.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가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물은 제외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고체. 입자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액체, 그리고 완전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체 상태가 될 거고, 물질은 한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 서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여기 나를 우리가 융해라고 이야기하고요. 융해.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라를 기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마를 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음고, 그리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액화, 그리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현상까지. 그래서 봤을 때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얘가 그 뒤에 괄호치고 고체가 기체가 된다 혹은 기체가 고체가 된다 이렇게 꼭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봤을 때 여기서 색깔이 붉은색으로 표시를 한 융해, 기화,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같은 경우에는 가열되는 경우에, 반대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음고, 액화, 승화 같은 경우,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냉각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가 배웠을 때 가열이 된다, 일단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입자의 부피가, 물질의 부피가 커지고요. 그리고 뭐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고, 그런 부분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음고가 될 때, 냉각이 될 때는 얘가 입자 간의 거리 가까워지고 온도 낮아지고 부피 작아지고 입자의 운동성 줄어들고 둔해지고 이런 부분들 꼭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가하 과정에서, 그러니까 응고 과정에서 물질의 온도가 증가한다. 응고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는 감소하고, 나하 과정 고체가 액체가 되는 융해에서는 물질의 부피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를 하게 됩니다. 3번에 라하 과정,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 과정에서는 물질의 부피는 커지고요. 물이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더 커지니까. 마 과정, 4번에 마 과정에서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한다. 마 과정,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자 간의 인력은 훨씬 더 감소하게 됩니다. 5번에 바 과정에서 물질의 질량이 증가한다. 상태가 변화를 하더라도 입자의 종류,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4번이고요.
4번 문제에서 보면은 다음은 그래프는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가지를 골라라. 우리 그래프가 나오면은 우리 그냥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온도가 변하고 있다? 이때는 한 가지 상태. 반대로 BC 구간이나 DE 구간처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때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같이 한번 봅시다. AB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고체 물질의 가열 곡선이니까 제일 처음에 출발하는 여기는 고체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와 C 구간 이때는 온도가 변하지 않네? 얘는 지금은 상태를 변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 이때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이야기하고 BC 구간에서 이제 다 녹았다? 그럼 이제 다시 온도가 변하고 있는 CD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똑같이 DE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또 안 변하고 있네? 이때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 구간이 될 거고 이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다 끓었으면 EF 구간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 자, 이 중에서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했을 때 옳은 것을 두 가지를 골라라. 1번에 A가 B보다 입자 배열이 더 불규칙하다가 아니라 A가 온도가 더 낮으니까 더 규칙적이 되고요. 그다음 BC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안 변하네. 근데 계속 가열은 하고 있지만 온도가 안 변하니까 내가 가해주는 열을 상태 변화에 쓰고 있구나.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3번에 DE 구간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DE 구간에서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것. 불규칙적으로 변하고요. 4번에 DE 구간의 온도를 녹는 점이 아니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고체와 액체가 아니라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 5번에 EF 구간은 기체 상태죠. 기체 상태에서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 입자들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은 다음 문제는 이제 6번 문제고요. 6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화산 폭발로 인해 생긴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정답은 두 개고요. 이때 보면은 우리가 상태 변화한다. 상태 변화의 원인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는 다 열이었어요. 열. 가열을 한다, 아니면은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방출한다 이런 걸 통해서 열을 통해서 얘가 상태 변화를 했었고요. 혹은 드물게 봤을 때 압력에 의해서도 상태 변화를 할 수 있더라. 우리가 보통 버스라든지 이제 택시라든지 보면은 LPG 가스를 이용해서 연료를 사용을 하는데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로 이제 연료를 충전을 한다? 그럼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온도도 낮추고 되게 압력도 되게 높은 압력을 가해주면서 보관을 할 때는 액체 상태로 보관을 하더라. 그럴 때는 우리가 압력에 의해서도 상태 변화를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한번 보면은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암석이 마그마가 됐네요. 그러면 마그마는 액체 상태니까 여기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네. 열과 압력에 의해서 상태가 변할 수가 있네. 그 다음에 지표 위로 분출한 것이 용암이고요. 이때 지표면으로 흘러나온 뜨거운 용암이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용암은 뜨겁고 바닷물은 차가우니까 용암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바닷물한테 전해주면서 바닷물은 기화해서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물이 끓으면서 김이 뿜어져 나온다. 일단 용암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를 바닷물이 받았고 그럼 얘가 수증기가 되면서 기화를 했고 그 다음에 얘가
김이 뿜어져 나온다. 김은 다시 기화한 수증기가 다시 액체 방울로 되는 액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용암은 식어서 단단한 암석이 되더라. 식어서 단단한 암석이 됐네. 그럼 이때는 똑같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가 되는 응고 현상 이렇게 일어나는 부분인 거고.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에 열 에너지는 용암에서 바닷물로 이동을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용암이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물이 끓어오르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바닷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암석이 마그마로 변하는 용해가 일어난다. 용해가 아니라 융해 현상이 일어나고. 용해 현상은 이제 그 소금이 물에 녹는 어떤 고체 물질이 액체 물질에 녹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오타가 아니라 틀린 얘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용암이 식어서 단단한 암석이 되는 응고 현상, 마지막 줄에서 응고 현상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물질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상태가 변할 수 있다.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마그마로 변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열과 압력에 의해서 상태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5번에 뿜어져 나온 김은 바닷물이 기화하여 생긴 게 아니라 기화한 수증기가 다시 액화해서 생긴 물방울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과 5번이 되는 거.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방금 얘기했던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화학 파트였고요. 화학 파트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 우리 지금은 이제 빛과 파동 중에서 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색을 나타내는 물체를 노란색 전등 밑에 놓았다. 이때 물체의 색으로 오른 것은 일단 우리가 물체를 보는 원리, 물체를 보는 원리는 일단 광원에서 빛이 나와야 되고,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서 물체에서 반사가 돼서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이때 광원에서 흰색 빛이 나왔다? 그럼 백색 광이 나왔고, 만약에 물체가 빨간색 사과다? 그럼 빨간색 사과는 빨간색 빛만 반사를 하고 나머지 빛은 다 흡수를 하니까 우리 눈에 빨간색 빛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색 사과를 빨간색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때 문제에서 보면은 문제에서 노란색 빛이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 해서 RGB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RGB 해서 이제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요 세 가지 색깔을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랑 초록색이 섞였다. 이때는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섞였다. 청록색.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섞이면은 자홍색이 돼요. 세 가지 색깔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 그리고 백색광이라고 이야기하는 흰색이 됩니다. 이때 노란색 광원이 노란색 조명이니까 얘가 그 광원이 가지고 있는 빛은 빨간색과 초록색 빛이 되고요. 초록색 나뭇잎이다. 그럼 얘는 광원에서 초록색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일 거. 그 다음에 빨간색 사과다. 광원의 노란색 빛, 빨간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으니까 똑같이 빨간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는 우리가 봤을 때 어차피 노란색이니까 노란색 빛이 갔을 때 빨간색과 초록색 둘 다 반사하면서 똑같이 노란색을 반사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면은 11번에 다음 그림과 같이 거울을 향해 빛을 입사하였다. 이때 반사각의 기호와 크기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었고요. 그럴 때 요 반사하는 면, 우리가 반사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반사면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이 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하는 거는 입사광선과 그리고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 입사각이라는 건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 반사각은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 친구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반사면과 광선이 이루는 각도를 입사각 혹은 반사각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법선과 광선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입사각, 반사각이라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A가 75도, 이때 입사각은 B가 입사각이 되고요. B가 입사각. 그러면은 B의 각도는 15도. 이때 우리가 반사 법칙,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같더라. 그럼 반사각은 C가 돼. 입사각이 15도니까 반사각도 똑같이 15도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정답은 C, 15도, 4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반사의 법칙 그리고 반사 굴절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입사각, 반사각 혹은 굴절에서는 입사각, 굴절각 이야기를 할 때 반사면 혹은 굴절면과 이루는 각도가 아니라 법선과 이루는 각도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은 그림 가나는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 때 가는 위아래로 흔들었고요. 그리고 나는 앞뒤로 흔들었고, 이때 이제 생기는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이때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거 횡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앞뒤로 흔들었다, 우리가 이거를 종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횡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이고,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평행인 혹은 나란한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횡파의 예를 들면은 전파 있고요. 빛 있고요. 빛, 그리고 지진파의 S파. 그리고 종파의 예를 들면 소리, 초음파, 그리고 지진파의 P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횡파, 종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념과 함께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옳은 것은, 그래서 1번에 가는 횡파니까 지진파의 P파가 아니라 S파가 돼요. 그러니까 2번에 가의 예는 똑같이 횡파니까 음파가 아니라 빛, 전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종파가 되니까 소리, 초음파, 지진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에 가의 파장은 알 수 있으나 나의 파장은 알 수 없다. 종파도 똑같이 빽빽하게 모여있는 밀 혹은 듬성듬성 있는 소, 이 간의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4번에 용수철을 빠르게 흔들면 가나 모두 진동수가 많아집니다. 우리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1초에 얘가 몇 번을 진동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흔들면은 진동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진동수 더 많아지고요. 5번에 용수철을 세게 흔들면 가나 모두 파장이 길어진다. 세게 흔들 경우 파장이 아니라 진폭이 더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개념은 봤을 때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이를 했던 문제들은 주로 개념을 위주로 하는 문제들이었고요. 그동안 시험 본다고 고생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개념들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나중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